오늘 그 주제는 그 공지된 대로 그 LLM 요새 이제 그 하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쓰죠. 챗GPT 기반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챗봇 같은 거 만드는 그 기반 기술들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거 갖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하는 걸 노트북 갖고 오셨으면 같이 실습도 하실 거고요. 뭐 노트북 안 갖고 오셨으면 그냥 이제 눈으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요새 그거를 RAG라고 부르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AG를 주로 이제 오픈 AI 그 챗GPT 쪽에 API 갖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아니 나는 그 훈련된 그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우리 회사 내에 뭘 하고 싶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허깅 페이스 같은데 이제 그 오픈 소스 요새 많이 이제 오픈돼 있는데 얼마 전에 뭐 라마 3도 나왔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그런 기본 기술, 아주 기본 기술. 그거를 이제 그 보여드릴 텐데 뭐 그거 갖고 운영하시면은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첫 시간은 주로 이제 요 앞에 세 부분,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끝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허깅 페이스 쪽에 이제 그 독립 LLM, 그러니까 오픈 소스 LLM을 이제 받아서 하는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큰 모델은 아무래도 다운로드 못하고 할 거니까 저기 콜랩의 GPU가 15기가짜리 GPU GPU 램이 한 15기가짜리 GPU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무료로. 돈을 내시면 더 쓸 수 있지만은 무료로 쓸 수 있는 GPU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모델 정도로 해서 이제 간단히 테스트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 여유 있고 시간 있을 때 큰 모델들을 이제 큰 머신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이제 하시면 그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큰 목적은 LLM 기반으로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러니까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질문에 답하는 그거에 대한 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걸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익힌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할 일이 제법 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제 제목을 LLM, 그러니까 Large Language Model하고 이제 RAG, 그러니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기술들을 몇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요.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게 사람이 말하는 언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언어, 그걸 뭐 자연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자연어를 컴퓨터가 알 수 있게 하는데 이제 기본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제 다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한 크게 두 가지,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걸 갖고 이제 기업에서 쓰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연어 처리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연어라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자연어 처리라 그러면 사람이 하는 말들을 이제 컴퓨터가 어,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크게 나누자면은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말하는 걸 이해하는 거랑 Natural Language Generation, 그 어떤 말을 준비한 말을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걸 생성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소리 내는 이 소리를 텍스트로 받아 적는 사운드 투 텍스트, STT. 반대로 텍스트로 있는 거를 바꿔서 사운드, 목소리로 내는 TTS, 이런 이제 걸 포함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을 이해하고 생성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컴퓨터가 말을 이해하고 생성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자동 번역 같은 걸 시켜보려고 그랬습니다. 자동으로 번역하는 거. 지금 뭐 챗GPT, 요새 뭐 갤럭시 24에는 자동 뭐 번역 통역이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하려고 1950년대부터 무수히 노력했는데 처음에 잘 안 됐죠, 뭐.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기술들, 통계적인 기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인베딩이라는 기술이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말을 언더스탠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 이해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사람의 하는 말의 의미를 컴퓨터의 의미 있는 숫자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걸 이제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기술이 추가되면서 어텐션이란 그 기술이 추가되면 뭐가 되냐면 얘가 그 말의 중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에는 중의적인 뜻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로 스테이션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스테이션. 역? 아, 저기 KTX 역 같은 스테이션 생각나시죠? 근데 사실 스테이션이 거기만 쓰이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라디오 스테이션 하면 어떤가요? 그 방송국이잖아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스테이션 하면 뭐죠? 그건 우주 정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션이란 말 하나 갖고도 이게 다양한 뜻이 되는데 아니 이게 어느 스테이션으로 쓰였는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텐션이라는 기술, 2015년에 어텐션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여기 보신 멀티헤드 어텐션 이제 이런 게 있죠. 멀티헤드란 건 이제 뭐 뱀 같은 뭐 그 신도사 같은 건가요? 어쨌든 여러 개로 갈라져서 이제 처리한다는 거 병렬 처리한다는 얘기인데요. 병렬 처리라기보다 중복 처리에 가깝습니다. 같은 걸 이제 시도해 갖고 이제 그 뭐랄까 다양한 의미를 뽑아내는 거라서 병렬이라기보단 중복 처리, 중복으로 이제 다양성을 하는 게 가까운데 뭐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보시고요. 이 어텐션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그 스테이션 같은 그런 말들이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같은 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트랜스포머라는 거 있죠. 요새 워낙 유명해졌죠. GPT의 요 T가 트랜스포머죠. 요런 이제 요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지금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어처리라는 게 언더스탠딩하고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언더스탠딩하고 제너레이션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챗GPT한테 말하면 뭐 마치 사람처럼 이해하잖아요. 그 이런 트랜스포머란 기술을 갖고 하는데 GPT의 요 P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P? 프리트레인드, 프리트레이닝, 프리트레인드. 미리 훈련했다는 거죠. 미리 이제 많은 양의 언어 갖고 훈련해 갖고 더 훈련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훈련 안 시켜도 된다는 거죠. 챗GPT 쓰시면서 뭐 훈련시키셨어요? 그냥 이제 질문하면 답 나오잖아요. 그냥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 트레이닝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G는 제너레이티브.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은 저쪽에 이제 내처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이 되면서 말이 나오는 거죠. 제너레이션 해주는 프리 트레인드 된 트랜스포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온 거다 이거죠. 근데 요 기본 트랜스포머는 이제 앞에 주어진 문장 갖고 다음 단어를 이제 확률적으로 예측하거든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입니다. 사람처럼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어이구 이거 뭐 틀린 말 잘 안 하잖아요. 혹시 사람이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비슷해졌을 뿐 사람이 말하는 거랑 다릅니다. 확률적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요 기술을 갖고 우리는 이제 여기 세이프티 존이라는 걸 하나 더 얹었는데 나쁜 말 안 하게 하는 레이어입니다. 나쁜 말 하거나 위험한 말은 이제 죄송해요. 그런 건 잘 못해요. 라고 해주는 그 레이어를 이제 얹어갖고 지금 같은 이제 챗 GPT가 됐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위에 GPT하고 인스트럭트 GPT. GPT라는 거는 아이우드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올까? 투가 오네? 아이우드 라이이 오네? 아이우드 라이크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올까? 투가 올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게 GPT고요. 밑에는 그거를 살짝 그 파인 튜닝을 해갖고 지시한 대로 하는 겁니다. Identify the intent. 의도를 파악해봐. Can I book a flight to London? 런던으로 가는 걸 예약할 수 있겠니? 이거는 예약하기 위한 거죠, 의도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지시한 거를 이제 답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해서 나와서 지금 이제 챗 GPT가 됐죠. 사실 확률 머신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도대체 무슨 확률 머신이야? 실제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 모양을 원래 지금 0에서부터 1000까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개 단어 중에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올 거니? 하고 이제 판단하는 게 내부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에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만 개, 10만 개, 100만 개밖에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몇십만 개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걸로 요 아래쪽이 엄청 깁니다. 따라서 이거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그 트랜스포머는 엄청 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챗 GPT가 그 내부 파라미터가 몇 개라고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750억 개? 1750억 개 파라미터가 있어 엄청 큰 모델입니다. 그거는 이제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는 없어요. 너무 커서.
자, 이게 이제 왼쪽 편에는 이제 훈련되기 전의 모양이고, 훈련되기 전의 모양이고, 이거는 훈련되기 전에는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틀린 말이 나와요. 근데 훈련이 되면은, 아이고, 이제 나와야 될 말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첫 번째 거. 챗GPT는 확률 머신이다 이거죠. 확률 머신. 확률적 생성 머신이다. 라는 건데, 이 말을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좀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여기 챗GPT가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하나 좀 써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예를 드는 그런 문장인데 혹시 이제 김유신 장군 혹시 아세요? 어디 장군이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자, 제가 이제 확률적 그 생성 머신이라고 말씀드렸죠. 확률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동작하는 거는 요 문장을 받아서 그 다음 글자를 이제 생성해내서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고구려 김유신 장군 했더니 고구려 김유신 장군 아이고 태조 왕건도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야, 이 챗GPT 완전 거짓말쟁이네, 그쵸? 근데 자 그럼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면 어떨까요?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이거는? 자, 어이구, 요렇게 하니까 비슷하게 나와버리네요. 원래 이걸 유도했던 건 아닌데, 원래는 이제, 이걸 유도했던 건 아닌데, 내가 그 날씨에 따라서 좀 달라지네. 내가 원했던 거는, 어쨌든, 얘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의도했던 거는 영국을 하면 아마 이제 영국엔 그런 사람 없어요라고 나오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근데 이제 확률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그 앞에 주어진 문장 갖고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문장의 다음 단어 말이 많이 나와요. 아니 이렇게 틀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이거를 쓰는 이제 또 아주 그 재미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빙 같은 거 써보셨어요? 이제는 이름을 바꿨죠. 코파일럿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써보셨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동일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이 해갖고 자, 요걸 이제 하면은 보통 빙이 이제 원래 검색 엔진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자, 여기 챗GPT 같은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이 코파일럿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얘도 말이 생성이 됐어요. 말이 생성이 됐는데 차이는 뭐죠? 얘는 김유신 장군은 신라 화랑이 우두머리래. 다시 말해서 제가 고구려나 또는 뭐 다른 걸 이제 그 유도하려고 이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신라라는 걸 알아차려요. 왜요? 이 차이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RAG의 기본입니다. 이 차이가. 왜 그러냐? 빙이라는 게 검색 엔진이잖아요. 이 질문을 딱 하는 순간 얘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를 검색을 합니다. 여기 김유신에 대해서 물어봤네. 아, 그래. 이제 인터넷에 어디에 김유신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유신을 찾잖아요. 이거를 읽습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왜 어떻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스탠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서를 읽어서 읽은 걸 바탕으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제너레이션. 요 밑에 걸 생성한다 이거죠.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한 다음에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두 개를 좀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가요? 두 개를 약간 비교해보자면은. 내추럴, 챗 GPT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챗 GPT 같은 거를 우리가 시험 볼 때로 이제 한번 그 비유를 하자면은 챗 GPT는 그냥 클로즈드 북. 책 안 보고, 시험 문제에다가 답을 쓰는 거랑 비슷하겠죠? 이거는요. 책 펴서 오픈북 같잖아요. 있는 거 찾아서, 김유신? 그래, 책에 몇 페이지 있냐? 찾아서 이제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정확한 답이 잘 나올까요? 분명히 책을 읽고 사는 코파일럿 같은 게 이제 답이 잘 나올 거다 이거죠. 틀린 말도 훨씬 적을 거고. 다만 이제 가정하는 건 있습니다. 서치를 했는데 검색을 했는데 정보를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안에 답에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죠. 딴 정보를 가져오면 또 엉뚱한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RAG 같은 걸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지금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처럼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면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우연이라도 그러면은 틀린 답도 생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살짝만 조금 이왕 한 김에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 코파일럿 같은 거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 생성하고서 이 참조한 문서가 여기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뭐가 이상해. 그럼 한번 여기 그 참조한 문서를 내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은 언더스탠딩하고 제너레이션이고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챗봇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제너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참조할 문서를 갖고 오면 읽어서 그걸 언더스탠딩해서 보다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다. RAG는 오픈북처럼 정확한 정보를 가져와서 그거를 갖고 답을 해주는 거다. 이건 첫 번째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이제 기술이 이제 인베딩입니다. 인베딩. 인베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베딩? 네. 전 뭐, 다양하게 여러 번 강의를 드려서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는데, 인베딩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인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코딩. 인코딩 들어보셨어요? 코드로 만든다. 우리말로 하면 뭐죠? 부호로 만든다. 부호화한다. 반대말은 디코딩. 복호화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가면 항상 예로 드는 게 이제 전화를 예로 듭니다. 전화에서 이게 소리를 이렇게 내면 얘가 전기 신호로 부호화돼서 저쪽 가서 복호화돼서 이제 소리로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기호로 만드는 거죠.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 이제 그 처리하는 게 계산이잖아요. 계산은 숫자로 이루어지죠. 숫자가 돼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베딩이라는 거는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드는 겁니다. 의미 있는 숫자. 근데 자연어 처리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언어니까 언어를 의미 있게 숫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의미가 있게. 의미 있는 숫자란 게 뭘까요? 그거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처음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 이제 워드투백이라는 이제 요 방식이 이제 드디어 좀 발견이 돼서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요? 킹에서 맨 빼고 우먼다 하니까 퀸이 됐대. 이게 무슨 말인가요? 킹에서 맨 빼고 우먼, 킹에서 맨을 어떻게 빼요? 스펠링으로 못 빼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킹을 의미 있게 만든 숫자에서 맨을 의미 있게 만든 숫자를 빼고 우먼을 의미 있게 만든 의미를 담은 숫자 그거를 더하니까 퀸의 의미 있는 숫자랑 비슷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실 이거 조금 거짓말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거짓말을 이해하시면 대단하신 거고요. 근데 아주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워드투백이라는 모델을 훈련시키면은 여기 모델이 있죠, 모델. 가장 비슷한 거 뭐랑 킹하고 우먼을 이제 더하고 네거티브 맨을 뺀 거에 탑 10을 좀 찾아봐. 맨 위에 올라오는 게 퀸이다 이거야, 퀸. 퀸인데 요 옆에 숫자가 있죠. 요 숫자는 유사도입니다. 0.71만큼 비슷해.
여기 모나코도 0.61만큼 비슷해. 프린세스는 0.59만큼 비슷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런 킹, 퀸, 음원 같은 게 의미 있게 숫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만드는 기술이 이제 인베딩이라는 기술이고요. 자,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실제 모양처럼 좀 보여드리자면은, 만약에 이게 2차원으로 이제 인베딩된 예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 킹이 2,5고, 맨이 1,3이고, 우먼이 1,4면은 빼고 더하면은 2,6이 나오잖아요. 근데 2,6 근처에 가봤더니, 킹이 2,6.2로 제일 가깝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은, 인베딩이란 기술을 쓰면은, 말의 의미를 숫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말의 의미를 숫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의미가 비슷한 것끼리는 비슷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죠. 비슷한 의미끼리는 비슷한 곳에 존재한다. 라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요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의미론적 탐색이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장을 의미론적 탐색이 가능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고구려의 김유신 장군에서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김유신 장군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유사한 그 답이 있는 곳을 찾았을까요? 그 찾는 거는 인베딩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베딩 때문에. 자,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워드투백이라는 그 인베딩을 좀 이해를 조금만 돕기 위해서 퀴즈를 좀 냈습니다. 이거 퀴즈 안 하면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2013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워드투백이라는 모델을 훈련시켰어요. 그때 훈련시킬 때는 미국의 뉴스 기사들 갖고 2013년도 뉴스 기사 갖고 훈련시켰습니다. 그 뉴스 기사 갖고 이제 훈련시켰을 때 에스프레소하고 비슷한 이제 단어를 찾아줘. 그럼 뭐가 나왔을까요? 대표적인 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네? 커피. 그렇습니다. 커피. 맞습니다. 커피가 있는데 0.66, 유사도가 0.66입니다. 1등은 0.68 카푸치노네요. 아니, 커피보다 카푸치노가 에스프레소랑 더 가깝나요? 왜 가깝죠?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나요?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얘를 훈련시킬 때 방법을 이해하시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딱 요 방법은 아닌데 그냥 제가 이해시켜드리기 쉽게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은 얘를 이 워드투백 같은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많은 문장들을 모아서 비슷한 위치에 올 단어는 가워져라. 비슷한 위치에 올 단어가 아닌 건 멀어져라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옛날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과로가 살았어요. 그럼 과로 안에 뭐가 들어오죠? 공주님. 그렇죠. 공주님. 있습니다. 공주님. 과로 안에 혹시 다른 단어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름다운 여왕님은 어떠세요? 그래,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공주님보단 덜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문직이 어떠세요? 이상하죠? 그럼 공주님과 여왕님은 좀 가까워지고 문직이 멀어지게 숫자로 이제 만드는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은 에스프레소하고 카푸치노. 나는 오늘 아침 회사로 갈 때 따뜻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갔어. 그런 문장하고 나는 오늘 아침 회사로 갈 때 달콤한 카푸치노 한 잔 마시고 갔어. 카푸치노와 에스프레소가 비슷한 위치에 나온 문장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커피도 비슷하게 많이 나왔지만은 카푸치노하고 에스프레소가 뭐 당시 뭐 더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결국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위치에 온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제 원리를 갖고 훈련시킨 겁니다. 그거는 워드투백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이제 챗GPT 같은 그쪽의 인베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문장들을 레이블링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어느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온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갖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여기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2013년에 삼성하고 비슷한 단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예? LG? LG도 있는데 당시 이제 2013년에는 혹시 HTC라는 회사 기억하세요?
HTC라고 대만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저가 폰을 이제 만드는 회사로서 그 삼성하고 많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노키아 같은 회사 기억하시나요?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소니, 모토로라 비슷한 위치에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들어갈 때 비슷한 위치에 저런 회사 이름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이해를 갖고 이제 응용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응용은 이제 다음에 한번 보시고 저렇게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다른 응용이 뭐냐면은 이 왼편하고 오른편의 비교입니다. 왼편하고 오른편. 왼편이 이제 뭐 예전에 그 단어 문장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식이고 오른편이 이제 최근에 딥러닝에서 문장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방법은 뭐냐면은 TF-IDF라고 부릅니다.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개수를 세는 거예요. 문장 안에 비슷한 단어가 많으면은 얘들 유사도가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번 문장이 it is good, 2번이 it is not good, 3번이 it's great. 자, 어느 게 의미론적으로 유사한가요? 1, 3번. 그렇습니다. 1, 3번인데 옛날 방식 TF-IDF 방식으로 한 결과 볼까요? 1, 2번 유사도가 0.43입니다. 1, 3번, 2, 3번 빵이에요, 빵. 왜냐하면 여기 이시 있는데 여기는 이츠라서 다른 거네. 이즈가 있는데 이츠라서 다른 거네. 진짜 그레이트네 다른 거네. 1, 3번은 의미가 빵이야, 빵. 유사도가. 이게 옛날 방식. 의미론적으로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오른쪽 한번 볼까요? 인베딩 방식을 써갖고 1, 2, 3번 비교하면은 1, 3번의 유사도가 0.56, 1, 2번이 0.47, 2, 3번이 0.28. 다시 말해서 1, 3번 유사도가 가장 비슷합니다.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유사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베딩을 하면은 딥러닝에 인베딩을 하면은 이 기술 이 기술을 쓰면은 질문에 들어왔을 때 이 질문에 답이 되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이 이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왔어요. 근데 답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기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설명이 있는 게 있어요. 행복하고 기쁨이 유사하고 비슷하잖아요. 선 프리퀀시의 왼쪽 방식으로는 이 방식 갖고는 그런 유사도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쪽 방식으로는 그 유사도가 비교가 됩니다. 여기 이 선이 그어지는 건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러죠? 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오른쪽 방식으로 하면은 의미론적으로 이제 유사도가 이제 비교가 된다는 거죠. 선 주석에서 어, 지우기가 어디 있죠? 주석 달기에 있나? 주석 달기 좀 나오면 좀 내리는 지우기가 있습니다. 예, 주석 달기 내리면은 거기 지금 실려 있는 것에서 셀카 내려오면 지우개 파란 색깔. 왜 이게 저쪽에 갔지? 예, 제 화면이 아니고 이제 요거에 전체 지우기, 전체 지우기가 있는데 전체 지우기가 예, 이걸로 이렇게 지워야 되나요? 예, 뭐 좋습니다. 네. 자, 맨 위에 거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인베딩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슬슬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인베딩 넘어가기 전에 실제로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챗GPT나 오픈 AI 쪽 인베딩은 숫자가 1차원, 2차원이 아니고요. 1000차원 이상 넘어갑니다. 1500 몇 차원에서 이 숫자 보이시죠? 줄줄줄줄 해갖고 이 정도가 돼야 이 정도 된 게 하나의 문장 인베딩 했을 때 한 1596개 숫자가 이제 그 문장의 의미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질문이 왔을 때 질문이 숫자로 된 거랑 실제 문장이 숫자로 된 거랑 가장 비슷한 거를 찾아오면은 질문에 답이 있는 위치가 찾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숫자들을 가득가득 담아놓은 그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벡터잖아요. 벡터를 저장해 놓는 거. 저장해 놓는 거. 저장해서 빠르게 찾게 만드는 기술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두 가지 이해하셨죠? 하나는 자연어 처리라는 거는 NLU하고 NLG다. NLU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장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걸 붙여서 질문을 하면은 요걸 읽어서 답해준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많을 때 질문이 왔을 때 이 질문하고 질문에 답이 될 만한 걸 찾는 거는 얘를 인베딩을 잘하면 비슷한 인베딩인 거를 문서를 찾아오면은 그게 답이 될 만한 이제 문서다. 두 가지 이제 이해하셨죠? 세 번째는 이제 그냥 제약점을 이제 하나 설명드리는 건데요. LLM 같은 경우 지금 토큰 리밋이라는 게 있는데 토큰 리밋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글을 쓰면은 한 번 질문하고 답하는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4096개 토큰. 이 토큰이 단어 하나에 거의 가까운데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보다 좀 작아요. 좀 작아요. 여기 보시면은 4K 토큰이 3K 워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3K 워드. 어, 75%입니다. 75%. 75%. 근데 이건 영어일 때 그렇습니다. 실제 한글일 때는 좀 이제 다른데 흔들릴 때 이제 문제가 많아서 계속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레거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인베딩 되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주로 쓰는 문장이 제가 학교 가는 문장이었습니다. 학교 좋잖아요. 자, 학교를 한번 갔는데, 밑에 보시면은 캐릭터가 15개 캐릭터입니다. I, G, 뭐, 스페이스 뭐 이런 게 있죠. 15개 캐릭터. 토큰은 몇 개죠? 5개. 요 밑에 이제 토큰이 나눠진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 스페이스 고, 스페이스 트, 스페이스 스쿨, 그리고 점. 뭐, 단어 하나가 토큰 하나 같네. 그쵸? 근데, 아니, 하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시를 하나 좀 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캐릭터는 하나 줄어들었는데, 토큰은 하나 늘어났어요. 아니, 캐릭터가 줄어드는데 왜 토큰을 더 써요? 이상하잖아요. 요게 지금 쓰는, 우리가, 현재 LLM들이 쓰는 토크나이즈 방법입니다. 토크나 방법. 뭐냐면은, 자주 나오는 시퀀스를 하나의 토큰으로 칩니다. 쉽게 그냥 예를 들자면 I는 토큰이 하나 됐고 여기서 바뀐 게 뭐냐면 요 스쿨입니다. 스쿨. 자 여기서 제가 여기 C를 넣었을 때 SCH 다음에 O가 오는 단어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렇게 오는 건 많이 봤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토큰으로 친 거예요. 근데 SH 다음에 O가 온 단어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SH를 잘라내고 또 OL을 또 다른 토큰으로 치는 거죠. 이게 이제 토큰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게 또 생기냐면은 이거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죠. 한글로 이렇게 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캐릭터는 10개예요. 근데 토큰은 몇 개예요? 22개. 이게 뭐예요? 아니, 아니, 그 영어로 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토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토큰 리밋이 있다고 그랬죠. 챗GPT에는 토큰 리밋이 있습니다. 토큰 리밋. 토큰 리밋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말의 길이, 문장의 길이가 제한이 돼요. 한 번에. 다시 말해서 한글로는 긴 문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한글로는 긴 문장을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보내고 받는 걸 합쳐서 4K 토큰에 제한이 되거든요. 긴 문장을 보낼 수도 없고 긴 문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글로 어떤 질의를 챗GPT를 하다 보면 한글일 경우 문장이 나오다가 멈추는 경우가 영어보다 훨씬 많아요. 멈추면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줘. 뭐 하든지 엔터 치든지 하면 그 뒤쪽에 그 단어들을 갖고서 다시 확률적으로 단어들을 생성하죠. 자, 이런 이제 길이 제한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돈의 문제가 관련됩니다. 돈의 문제가. 유료 버전에서는 우리가 그 RAG나 그런 걸 해서 API로 이제 쓸 때는 토큰 개수로 돈을 냅니다. 토큰 개수 카운트해서 돈을 냅니다. 그래서 한글로 주고받으시면 돈을 영어보다 한 4배 정도 더 내셔야 돼요. 4배 정도.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죠? 한글 그 한글 이제 그 글자 한글 뭐 토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글 코드의 그 순서를 자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주 못 봤어요? 한글 문서를 많이 훈련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영어에 비해서. 근데 뭐 약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때 여기 옆에 딱 누르면은 어머나 토큰이 순식간에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레거시 옛날 거고 이게 그 최신 거니까 최신은 이제 그래도 한글을 더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제 토큰 그 카운트하는 게 좀 나아졌어요. 아까는 여기 나라는 것도 인식 못했는데 인식하고 는이란 거 인식 못했는데 인식하고 애라는 거 인식 못했는데 인식하고 나아졌어요. 앞으로 한글 문서를 더 이제 하면은 조금 더 이런 불평등은 없어질 겁니다. 이런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죠? 한글로 세계 정복을 하시면 돼요. 한글로 세계 정복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은 이런 불평등은 이제 좀 많이 빨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세 가지 중요한 컨셉,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언더스탠딩하고 제너레이션으로 구성이 된다. 두 번째, 인베딩은 의미가 비슷한 문장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토큰은 제한이 된다. 주고받을 토큰은 제한이 된다. 이 세 가지 컨셉을 갖고 이 응용을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토큰당 가격인데요. 토큰당 가격. 100만 개 토큰당 가격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인베딩 모델이고, 그림 그릴 때는 이제 그런 토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의 이제 레졸루션하고 이제 이미지당 그 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휘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 TTS나 STT인데, 소리를 이제 글로 만들고, 글을 소리로 만드는 그건데, 이거는 이제 그 캐릭터 단위나 분 단위로, 이거 소리는 분 단위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GPT-4 터보하고 이제 GPT-4 가격이 차이가 큰데요. 보면 세 배잖아요. 거의 이제 성능이 비슷하다고 되어 있지만은 터보 쪽이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리고 GPT-3.1은 훨씬 더 싸죠.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싸죠. 한 이제, GPT-4 터보에 비해서도 이제 한 20분의 일 가격이니까 20분의 1 가격이죠. 자, 이런 토큰이 이제 그 제한은 있지만 이런 토큰 제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것도 이제 훨씬 더 큰 토큰 사이즈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이너 처리는 자이너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걸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베딩이 있어서 인베딩이 있어서 이제 인베딩이 이제 그 의미를 담은 숫자로 되는 순간 어떤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답이 될 거를 의미론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인베딩이 되니까. 세 번째 토큰, 주고받는 문장의 길이는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아까 채팅에 질문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예, 그, 네, 하루시네이션이라고 썼네. 그냥 치겠습니다. 다시 치기 그래서. 예. 자, 자, 이제 슬슬 이제 그냥 챗GPT를 쓰는 거 말고 응용하는 걸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그래도 챗GPT 뭐 많이 써보셨잖아요. 많이 써보셨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죠. 뭐 많이 써보셨으니까 뭐 이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 이제 놔두고 이 뭐 사용 사이트가 챗GPT 같은 거 쓸 수 있고 리튼 쓸 수 있고 클로바 쓸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해보셨어요? 그림 그리는 거? 빙 크리에이트 가시면은 원하는 그림 같은 거 그릴 수가 있는데 뭐 귀여운 귀여운 고양이 아이 좀 뭐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안경을 맨날 안경 낀 거 해서 딴 걸 하고 싶긴 한데 생각나는 게 없네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빙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귀여운 안경 낀 방울뱀 했었네. 이런 걸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요새는 뭐 음악 생성하는데도 요새 그 무료 음악 생성들이 좀 있죠. 여기 이제 그 아이고. 지금 요새 베타라서 이제 무료로 생성하실 수 있는데, 무료로. 제가 이제 뭐 몇 개 무료로 생성한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자동으로 이제 생성된 음악이죠. 이게 지금 베타 형태라서 한번 무료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료로 되면은 이제 또 바뀔 테니까요. 뭐 수노 같은 데서도 해서 이걸 생성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인베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경우는 이제 음악이라는 그거를 의미 있는 숫자로 바꾼 거고요. 이미지 생성은 이제 이미지 같은 걸 의미 있는 숫자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게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좀 넘어가고요. 자, 챗GPT 같은 거 뭐 메일 작성할 때 제법 쓰시죠? 메일 같은 거 작성해줘. 저처럼 이제 막 그 어떤 이런 사과의 메일을 잘 못 쓰는 사람은 이제 챗GPT한테 시킬 수가 있죠. 진심 어린 정중한 사과 그러면 이제 제목에서부터 진심이 어려서 들어가죠. 진심 어린 사과.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사과할 일을 잘 안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쓸 때는 저렇게 마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거는 이제 깔창 만드는 회사의 댓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를 뭐 그룹을 나눠서 분석해줘라고 이제 그 요약해줘 하면은 이 형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시하고 여기다가 컨텍스트를 넣은 거죠. 아까 이제 코파일럿하고 비슷합니다.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밑에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붙여서 이제 하면은 요걸 읽으면서 요 지시대로 해준다 이거죠. 이걸 쓸 겁니다, 우리는 뒤에. 이런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만들 거기 때문에 요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시하고 요 밑에 그 지시에 대한 인포메이션, 컨텍스트라고 이제 하는 거죠. 컨텍스트. 맥락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긍정 리뷰, 부정 리뷰. 그리고 요약을 해줍니다. 긍정인 경우는 발의 통증과 피로감이 완화되고 편안해진다 이거죠. 요 말들이 그렇죠. 부정인 경우 재질, 가격, 사이즈를 하는데 어이구 재질 에바 소재라서 덮개가 약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는 것도 큰 뭐 프로그램 없이 분석해줘 하고 분석할 대상을 이렇게만 해주면은 챗GPT는 분석을 해줍니다. LLM은. 프리 트레이닝이 잘 돼 있어서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LLM 어플리케이션, 분석하는 애플리케이션 좀 어떻게 하겠어요? 지시는 요거 넣고 이제 문장 탁 들어오면 그 밑에 자, 아래 거 긍정인지 부정인지 해석 탁 붙여서 보내면은 긍정, 부정, 응답이 오겠죠. 이제 그게 요 모양을 이제 API로 넣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RAG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LLM, 그 챗GPT 같은 LLM들은 다양한 언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서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잘해요. 아래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뭐 이런 번역. 근데 번역 이제 이 챗GPT 갖고 해보셨어요? 챗GPT 갖고 번역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보통 번역은 뭘로 쓰세요, 그럼? 구글 트랜슬레이터? 근데 구글 트랜슬레이터하고 챗GPT 하면 누가 번역 잘하나요? 아, 챗GPT가 무지하게요? 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 말고 태국어나 우리 중국어 이런 거가 거의 비교가 안 되던데. 태국 같은 거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태국 같은 경우. 그, 의미론적으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요? 문법적으로 말고, 이제, 의미론적, 의역을 상당히 잘하는데요. 다른 번역보다도 이제 챗GPT나 이제 디벨 그렇죠 디벨도 상당히 이제 잘한다고 돼 있죠. 근데 디벨이나 이제 저기 구글 트랜슬레이트하고 다른 챗GPT만의 번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챗GPT가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우리는 챗GPT한테 지시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지시. 그리고 요 밑에 들어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고, 트랜슬레이트, 번역해줘. 이걸 한국어로, 오신 분 호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뭐, 이거 뭐, 이렇게, 이거 저희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할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우리는 지시를 내릴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하듯이 구어체로 번역해줘. 아니면 문어체로 번역해줘. 그거에 따라, 아유, 오션부 호텔에 와줘서 고마워. 또는 이제, 아유, 오션부 호텔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정중하게 할 수도 있겠죠. 번역이. 별로 재미없죠. 자, 그럼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산적 스타일로 번역을 시켜보면 어때요? 산적 스타일로. 아다비 호텔에 어서 오게. 무정한 산적들의 세계로. 높이 솟구치는 파도처럼 기뻐할 일만 가득하게. 산적의 환영이. 좀 나은가요? 조금 재미가 있어졌나요? 혹시 그 호텔 같은 거 경영하시는 거 관심 있으신가요? 호텔 하나, 뭐 여유 있으시면 하나 사서 경영 좀 해보시면 어떠신가요? 근데 호텔도 이제 그냥 그냥 있는 호텔도 재미없잖아요.
하는 김에 우리 산적 스타일, 해적 스타일 호텔 어때요? 이제 외국에서 막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환영사를 이제 써야 되겠죠. 해적 스타일로 오션뷰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해 준다, 환영합니다. 이런 걸 영어로 이제 해적 스타일. 근데 별로 이게, 아이고, 좀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좀 더 세게 하죠. 세게 지시하죠. 해적 친구한테 하듯이 해죠. 야,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슬랭이 막 들어가요. 아미스타 메이티, 야, 친구야. 여기 와서 좋아. 그 다음에, 어, 네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in need of assistance, just give a shout. 소리쳐. 어디다가 저기 그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녀석한테 소리쳐. 어떤가요? 아, 호텔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번역이 그냥 플랫한 번역이 아니라 좀 더 재미있는 번역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시한 대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글 트랜슬레이트는 번역을 해주지만은 이런 이제 문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시. 자, 그래서 뭐 아까 그 챗GPT가 상당히 잘한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23년 12월 7일에 마리아DB가 드디어 벡터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벡터 기능을. 벡터 스토어, 그러니까 임베딩 된 것들을 DB에 저장해서 검색하는 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첫 마디가 Generative AI is a can of worm이라고 그랬어요. 벌레 깡통, 벌레 깡통. That has to be opened. 열어야 될 벌레 깡통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벌레 같은 깡통을 왜 열어요? 번데기 들었나요? 이게 뭐냐면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has to be opened. 근데 이걸 열면은 벌레들이 막 튀어나와갖고 지저분해지니까 처리할 게 많잖아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하는 순간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그냥 우리가 웹페이지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이제 번역 해소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생성형 AI는 열어야 할 웜캐민입니다. 야, 이게 이래갖고 이해가 되겠어요?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은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이제 시켜봤죠. 챗GPT한테 번역해줘. 해서 여기를 딱 갖고 와봤더니 생성형 인공지능 열어야 할 까다로운 문제 상자입니다. 어떤가요? 의미론적으로 훨씬 이제 더 그 이해가 되게 번역을 해주죠. 이런 파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LLM은 언어의 천재라는 거예요. 언어의 천재. 한글도 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LLM 갖고 챗봇을 만드시면은 랭귀지 애그노스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그노스틱이 무관하다. 어떤 언어를 한국어하다, 영어하고 영어하다가 중국어하고 막 그래도 얘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챗봇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손을 쓰지 않더라도 그런 챗봇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자, 자, 이 정도 갖고서 이제 우리는 한번 슬슬 기업에서 이제 쓰는 LLM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LLM 이제 쓸 때는 기업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할 거잖아요. 회사의 사기도 좋고, 조직이라면 이제 그 학교 같은 학칙도 좋고, 이런 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사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걸 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 LLM은 우리 사규를 모르잖아요. 우리 사규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자, 우리 사규 여기 있으니까 막 읽어봐, 막 읽어봐. 막 읽어보는데,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이제 아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트랜스포머를 이제 막 문서를 읽으라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걸 프리트레이닝이라 그럽니다. 아까 이제 GPT의 P가 프리트레이닝이라 그랬죠. 그 GPT를 안 쓰고 내가 그냥 이제 그 훈련 안 된 모델을 허깅 페이스나 그런 데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훈련시키는 거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방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회사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트레이닝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모아서 해야 되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문서 갖고 계세요 혹시? 근데 엄청난 건 어느 정도인가요? 요만큼 두께인가? 요만큼? 한 100번 정도, 책 100번 정도면 될라나요? 그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진짜 그 책 권수로 하면 뭐 수백만 권 이상 뭐 되는 이제 그런 책일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제 하는 이 프리 트레이닝은 일반 보통 회사에서는 이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근데 이런 걸 하는 회사도 있어요. 챗GPT가 아예 안 쓰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챗GPT가 훈련된 그 정도, 그 상태에서, 얘는 이제 일단은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언어를 잘하지, 언어의 천재야. 그리고 얘는 언더스탠딩을 하니까, 우리 사교를 딱 넣어서 사교만 거기에 덧붙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파인 튜닝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교만 더 훈련시켜서, 그거의 사교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교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거는 어떻게 쓸만하실까요? 이거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사규가 작으면은 이제 외울 게 적으니까 조금만 훈련시켜도 될 거고, 사규가 많으면은 좀 그래도 제법 훈련시켜야 되겠네요. 근데 훈련시킬 때 훈련시키는 포맷에 맞춰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돼요. 데이터 정리하는 방법은 이 뒤에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서가 뭐 문서가 한 10페이지다. 10페이지면 한 페이지당 질의응답 10개씩 하면, 이거 100개 질문, 100개, 그래. 그래, 한 반나절 열심히 노력하자 해서 할 수 있겠죠. 문서가 한 뭐 만 장, 10만 장 되면 어떡하시겠어요? 뭐 자동으로 그걸 데이터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파인튜닝할 형태로 정리하지 않으면 제법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서 양에 따라서, 그리고 문서를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ICL이라고 돼 있는데, ICL, In Context Learning. 이게 RAG하고 비슷한 겁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RAG, 그냥 대표적인 RAG로 본 게 뭐였죠? 파일럿처럼 얘는 인터넷에 있는 걸 검색해서 가져와서 그걸 읽으면서 답해 줬잖아요. 요게 이 ICL이라고 부르고, 또는 RAG 또는 ICL이라고 부릅니다. 인 컨텍스트. 내가 가져온 문맥을 보면서 여기 있는 걸 배워갖고 답을 낸다. 그래서 인 컨텍스트 러닝. 이 밑에 있는 맥락을 본다는 의미에서 ICL이라고 부르고, 검색한다는 거에 중점을 둔다면 그때는 RAG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검색해서 리트리버 한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오그멘트해서 생성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중에 어느 게 좋으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선택을 이제 파인 튜닝을 많이 했습니다. 파인 튜닝. 다시 말해서 주어진 문장 갖고 다 있자, 이거 외워봐. 우리 사기 외워봐. 근데 외우는 거 잘하세요? 그래도 뭐 컴퓨터니까 뭐 금방 외우겠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컴퓨터도 어, LLM이 외우는 방식은 이거를 그 디스크에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파라메터화가 돼야 돼요. 파라메터화가 돼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가 이제 잘못된 문서 하나 들어가면 그 외운 게 또 틀어져 버리기도 해요. 카테고리, 뭐, 예전에 배웠던 걸 까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쉽고 활용성이 많은 게 요새 얘기되는 거는 ICL, RAG 방식입니다. RAG 방식.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짧게 짧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데이터 기반에서 프리 트레이닝을 시킨 거는 문서가 일단 많아야 됩니다. 문서가 많아야 돼요. 근데 훈련시킨 문서가 많은 회사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블룸버그 아세요? 블룸버그? 블룸버그 뭐 좀 써보셨나요? 금융 쪽에 이제 좀 그 관련된 회사는 이제 블룸버그랑 뭐 서브스크라이 계약 맺어서 계속 뉴스를 받고 하겠지만 일반 사람은 잘 안 쓰죠. 블룸버그는 오래전부터 이제 금융 쪽 뉴스를 많이 다뤘잖아요. 축적된 그 데이터가 문장이 엄청 많아요. 금융 관련 뉴스니 뭐 주식 얘기, 그다음에 이제 뭐 분석, 파이낸셜 어널리시스 한 거 문서가 엄청 많아요. 다시 말해서 블룸버그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훈련시킬 많은 문서를 그냥 갖고 있어요. 밖을 안 찾아도. 여기다가 뭐 밖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냥 쓸 수 있는 문서 포함하면야 이제 그 훈련시킬 기본 기초 문서는 충분하겠죠. 그 문서를 갖고서 그 문서를 갖고서 이제 어 도메인에 특화된 금융에 특화된 이제 GPT를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 GPT라고 이름을 불렀고, 50빌리언이면 몇이죠? 빌리언 10억이니까 50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이제 어, 생성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요. 어떤 말요? 금융 관련된 말을. 여기 보시면 블룸버그 GPT가 파이낸셜 태스크, 금융 태스크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낫잖아요. 다만 이제 GPT에 비해서 그냥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GPT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는데 막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블룸버그는 얘를 쓰는 목적이 이제 금융 쪽 뉴스를 생성한다든가 금융 쪽 어떤 주식 분석 리포트를 생성한다든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괜찮게 평가가 됐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얼마 혹시 예상하세요? 예상보다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픈AI GPT 3일 때가 이제 4.6 밀리언 그러니까 460만 불. 그러니까 얼마죠? 100만 불이 한 13억이죠. 얘는 한 뭐, 한 70, 80억 되나요? 얘는 이제 밀리언이 얼마죠? 10억? 100억인가요? 10억인가요? 10억 맞습니까? 네. 뭐 여기 좀 이상한데 100억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뭐 어쨌든 그 1밀리언 정도 이제 뭐 됐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여기 5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3일. 53일인데 이제 53일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부터 프로젝트 기간이 53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문서를 다 모아서 한번 테스트 좀 하고 문서를 정리를 딱 했어요. 이제 또 몇 번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훈련시키면 될 것 같아라고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자 이제 훈련시키자 땡 해서 53일 동안 쉬지 않고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53일 동안 GPU 64개 갖고 그 정도 해야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된다 이거죠. 네, 프리트레이닝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요 블룸버그 GPT의 요 가격이 사실은 많은 게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수집 비용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제 시도해 볼 만합니다. 데이터가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프리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는 진짜 이제 그 예상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어려운 얘기는 좀 빼고요. 이제 파인 튜닝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인 튜닝은 이제 아직도 선택하는 회사들은 많은데요. 어떤 경우 선택하냐면 이제 그 법률적 용어나 의학적 용어 같은 이 형식이 있으니까 이 형식에 이제 맞춰서 대답하도록 하려면은 이런 그 파인 튜닝을 하면은 요 스타일로 이제 그 해주는 게 있어요. 파인 튜닝 한 다음에 그 RAG 실제 대답을 할 때는 스타일은 가져오고 그다음에 실제 답은 RAG 형식으로 정보를 넣어줘서 아래 걸 읽어서 답을 해줘. 그러면 이제 저 스타일에 맞춰서 밑에 인포메이션을 갖고 답해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인 튜닝한 거 플러스 RAG 하시면 좀 더 이제 원하시는 답을 얻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스타일 모방 같은 데서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작은 모델로 지식 증명.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갤럭시 24 같은 걸 하잖아요. 삼성의 갤럭시 24에 협력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얘도 이제 큰 모델을 줄인 겁니다.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knowledge distillation입니다. knowledge distillation 하면은 1500, 1750억 개 그런 이제 파라미터. 그게 한 곱하기 2 정도에서 파라미터 개수가 정해지는데 knowledge distillation 하면 그게 2기가 정도로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질의응답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넘어갈까? 이게 그 LLM한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이 챗 방식이 있고 챗 컴플리션 방법이 있고 그냥 컴플리션 방법이 있습니다. 컴플리션 방법이란 건 여기 쪽처럼 지시만 딱 내리는 겁니다. 자, 이거 번역해줘. 프렌치로 번역해줘. 해서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책 컴플리션 방법이 요새는 대부분 LLM이 다 책 컴플리션 형태로 쓰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자 컴퓨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럼 사람이 프롬프트 하시면 자 사람이 질문한 건 이거예요. 자 이제 다시 컴퓨터가 그 질문에 대해서 컴퓨터는 이렇게 답했어요. 컴퓨터가 한 말, 사람이 한 말,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오는 형태로 여기 사용자가 한 말은 translate the following English. 그 영어를 프렌치로 바꿔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반대쪽에서 시스템이, 인공지능이 그걸 번역한 걸 리턴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파인 튜닝 할 때 데이터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쪽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이 요런 걸 했어요. 요런 질문 했어요. 그다음 그때 사람 대답은 이걸 해야 돼요. 뭐 사람 질문이 이걸 땐 시스템이 이걸 해야 돼요. 이 정답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맷을 주느냐 아니면은 요 밑에 보시면 이건 컴플리션 방법인데 자 지시 번역 이걸 번역해봐 번역할 내용해서 번역한 결과는 이거야. 여기 보면 아이디어 제너레이트 텍스트잖아요. 정답이죠. 정답. 여기에 요게 들어왔을 땐 요거가 답이야. 요게 들어왔을 때 요거가 답이야. 요 형식으로 데이터를 꾸며서 파인 튜닝을 하느냐. 요 위쪽 방법으로 데이터를 꾸며서 파인 튜닝 하느냐. 그 위쪽 방법은 챗 컴플리션 모델일 경우는 위쪽 방법으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고 컴플리션 방법일 때는 밑에 방법을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파인 튜닝을 해야 됩니다. 재미 별로 없죠? 예, 말만 하니까 이제 재미없습니다. 이제 얼른 넘어가서 손을 움직이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런 데이터를 준비해갖고 오픈 AI에서도 파인 튜닝 하실 수도 있고요. 허깅 페이스의 오픈 소스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도 파인 튜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라마를 갖고 코드 제너레이션 할 때 파인 튜닝 할 때 데이터 모양인데 요렇게 질문하면 요렇게 보면 답이 이거야. 요렇게 보면 요거 답이 이거야. 이런 걸 많이 모아서 자 훈련해봐 하면은 얘가 파인 튜닝이 됩니다. 이런 뒤에 가서 이제 한번 파인 튜닝은 우리가 뒤에서는 안 할 텐데 한번 눈으로만 일단 보시고요. 오늘은 RAG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파인 튜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드디어 이제 RAG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RAG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고 가죠. 제 데모를 데모는 뭐냐면은 이 그 LLM이 가진 능력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데모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LLM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건데 어디 갔냐? 보여주기 위한 건데 아이 그냥 가져 여기다 어? 여기 이미 화면이 떠 있구만. 돌아와.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건 데모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데모는 스탠포드 대학 강의에서 좀 가져왔고요. 스탠포드 대학 강의에서 가져왔고 이제 백엔진으로서는 이제 챗GPT를 쓰는 겁니다. 챗GPT를 쓰고요. 챗GPT를 쓰기 때문에 이제 오픈 AI API 키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키를 복사하고 엔터 치고요. 자, 여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인스톨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챗GPT, 오픈 AI든 또는 이제 요새 최신 이제 어, LLM 갖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시가 들어갑니다. 시스템한테, 다시 말해서 챗GPT한테, 자, 너는 중국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는 오더봇이야. 주문받는 로봇이야. 처음에 고객한테 인사하고 주문을 이제 수령하기 기다려. 그다음 메뉴는 사이즈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서 먹을지 포장할지 배달인지 물어보고 끝난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원하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식당에서 먹거나 이제 이러면 시간 물어보고 배달이라면 주소 물어보고 그다음에 요리는 대중소고 이제 없는 메뉴를 추천하면 주문하면 다른 걸 추천해 달라 그러고 이제 만약에 고객님 추천해줘. 그럼 날씨에 따른 메뉴 추천해줘. 여기 비 올 때 이제 두부김치 추천하라고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소로 가격을 짜장면은 이렇고 짬뽕은 저렇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UI는 그냥 이제 간단한 형태로 이제 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메뉴 주문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날씨에 따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짜장? 예? 냉면? 냉면 없는데. 냉면 한번 해보죠, 뭐, 냉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우리가 지시를 어떻게 했죠? 지시를 하기를, 현재 냉면은 메뉴가 없습니다. 메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른 메뉴를 추천해달라 그랬습니다. 다른 메뉴. 자, 그랬더니 다른 메뉴 추천해줘요. 짜장면, 짜장밥, 짬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 우리는 짬뽕을 한번 먹어볼까요? 짬뽕, 뽕, 곱빼기, 그 다음에 탕수육도 하나 해야죠. 탕수, 자, 이제 우리는 이 얘의 그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탕수육이라고 써볼 거예요. 탕수육 한 개. 우리는 탕수육은 사이즈를 안 정했어요. 그 다음, 소주. 우리 탕수육이 들어갔으면 소주가 하나 들어가야죠. 자, 아이고, 아이고. 한, 비행이 됐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새로운 문맥을 추가해서 답해라.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볼까요? 짬뽕 곱빼기는 있는데, 에이, 곱빼기를 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거 조금 부족하네요. 좋습니다. 어떤 사이즈? 탕수육 없으니까 탕수육을 말씀하시는 걸 찾아주죠.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자, 짬뽕. 짬뽕이라고 해볼까? 짬뽕.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얘는 언어의 천재라 그랬습니다. 천재인데 곱빼기 못 알아듣네. 탕수, 탕수, 스몰. 거꾸로 할 걸 그랬나? 탕수육을 큰 거 먹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탕수육을 큰 걸 할 걸 그랬다. 네. 자, 짬뽕은 대사이즈, 탕수육은 소사이즈, 스몰. 그러니까 영어로 해도 되고, 이제 한글로 해도 되고, 주문하는 순서도 하나도 관계없어요. 옛날 챗북 같으면 어떤가요? 주문하는 순서, 이거 다음 이거 해야 되고,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서에 관계없습니다. 요 파일요. 나중에 에, 필요하신 분 주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서 먹을 건지 이제 배달할 건지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랑스 혹시 아세요? 제가 프랑스를 몰라서 여기 조금 아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못 써서 그냥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그래요. 뭐 이제 얘가 이제 자, 5시에 픽업하는 걸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뭐, 필요, 뭐, 다 했으니까,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했으면은, 네? 이거를 이제, 어, 주방에다가 한번만 정리하죠. 쉬지 않을까요? 짬뽕은 큰 거, 탕수육은 작은 거, 소주 이제, 한 병, 총 가격 24,000원, 포장 주문이고 5시에 이제 가지러 갈 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같은 내용 나왔을 때 이제 시- 중국집 하실 분들은 이제 챗봇 하나 또 만드셔갖고, 그 주문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RAG나 그런 거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갖고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나중에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따로 한번 뭐 연락 주시면 이 샘플은 이제 스탠포드대에서 했던 그 샘플이긴 한데 뭐 공유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한글로 한 거였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RAG를 할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챗GPT가 하는 거를 동작하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봤어요. 기업 데이터하고 챗GPT라고 썼지만 LLM하고 연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내가 휴가를 며칠 갈 수 있는지 알아봐줘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회사 사규를 찾아야 되겠죠. 회사 사규에서 휴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걸 찾아서 컨텍스트로 딱 넣어주면은 얘가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되니까 이걸 읽어서 답해줄 거예요. 해석해서. 당신이 들어온 지가 한 몇 년 됐으니까 사기를 보니까 1년에 얼마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이걸 해서 해줄 거예요. 근데 사규라는 게 이제 뭐 몇 년에 며칠 이렇게 딱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계산을 좀 해야 되죠. 계산하는 그 능력이 버전에 따라 살짝 다릅니다. GPT 3.5보다는 GPT-4가 좀 낫고요. 그래서 그런 버전에 대한 체크하고 그다음 프롬프트 중에 그런 논리력을 살짝 높이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차근차근 영어로 스텝 바이 스텝
그런 몇 개의 아주 그거랑 거기다가 조금만 더 잘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이 생각하는 형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요, 프롬프트. 자,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걸 만들고 싶어요, 저걸. 기업 데이터로 이제 반응,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신뢰하는 거는 질문이 오면 기업 데이터를 컨텍스트로 공유를 해야 되죠. 컨텍스트로 공유해야 돼요. 근데 기업 데이터를 컨텍스트로 공유하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토큰 리밋이라는 거 배웠죠. 토큰 리밋. 아이고, 기업 데이터를 한 100페이지짜리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토큰 리밋이 4K라서 100페이지가 안 들어가.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방법은 뭐나요? 그렇게 클 때는 토큰 리밋 때문에 크면은 문서를 쪼개야죠. 적당하게.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 쪼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처리하는 건 나중에 배우시고 그냥 문제만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의 답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그 휴가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막 이 문서 중에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문서가 쪼개지다가 휴가 규정이 가운데로 쪼개졌어. 문서를 가져왔는데 앞쪽 걸 가져갔어. 뒤쪽 정보를 모르고 답을 해. 엉뚱한 답이 되겠죠? 엉뚱까지는 아니지. 정확하지 않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쪼개는 거를 청킹이라고 부르는데 청킹 방법 같은 데서 일단은 정확도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배우시고요. 자, 일단은 쪼개진 상태에서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 챗GPT가 먹통? 무슨,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쪼갰어요. 쪼개면은, 쪼개니까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뭐죠? 쪼개버렸기 때문에 질문이 왔을 때 막 쪼개진 것 중에 어느 곳에 답이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서치할 필요가 생겨버렸어요. 자, 쪼개지면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문서를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의미가 들어있는 문장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의미론적으로. TF-IDF 같은 그런 이제 옛날 방식이 아니고 의미론적으로 그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임베딩을 해놓고 임베딩 벡터 유사도를 비교한다 그랬죠? 유사도 우리 비교해 봤잖아요. 우리가 에스프레소하고 유사한 걸 찾으라 그랬더니 뭐 찾았어요? 카푸치노나 커피를 찾아줬잖아요. 임베딩 된 상태에서는. 그렇죠? 삼성하고 비슷한 회사 찾으라 그랬더니 이제 HTC 같은 것도 찾아주고 임베딩 되면은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문서를 찾아서 답이 될 만한 걸 찾습니다. 근데 무엇을 임베딩 하느냐 또는 뭘 갖고 임베딩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찾는 정확도가 많이 달라져요. 첫 번째 그냥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막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죠. 내가 질문하고 답이 있는 문서가 많이 있어요. 질문하고 답이 있는 문서가 많이 있어. 내가 질문하면 답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자, 여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질문하고 답의 문서 중에 어느 걸 임베딩 해야 될까요? 질문을 임베딩 해야 할까요? 답을 임베딩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통째로 하나? 질문. 그렇죠. 왜냐하면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유사도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면은 이제 또 이제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전처리 같은 걸 거치면은 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나중에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딩이라는 그 모델이 어떤 거는 한글 훈련 안 시킨 임베딩 모델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한글을 임베딩하면 의미론적으로 숫자가 안 돼요. 그래갖고 한글에 대해서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언어가 임베딩 훈련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임베딩 모델을 쓰셔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오픈 AI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글 임베딩이 제법 잘 돼 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불행인 거는 국내에서 만든 임베딩이 상대적으로 한글 임베딩 의미론 찾기가 좀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되다가 약간 좀 깊은 뜻에 가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불행이죠. 우리나라 한글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보시고요. 자, 쪼개져서 이제 인베딩 갖고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찾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벡터 비교한다 그랬어요. 근데 벡터가 너무 많어.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돼. 그럼 딱 가서, 아이고, 첫 번째 거 아니고, 두 번째 거 아니고, 세 번째 거 아니고, 1000만 개까지 다 그렇게 찾아가야 될까요? 너무 시간 오래 걸리겠죠? 이럴 때 하는 기술이 뭐죠? 인덱싱. 요 옆에 인덱스가 보이죠? 아이고, I로 시작하는 문서는 여기 가서 찾으면 되겠네. O로 시작하는 건 여기 가서 찾으면 되겠네. 인덱스가, 옛날에 이런 거 인덱스 많이 붙여보셨어요? 요새 저기 그 3M의 그 뭐죠? 요 포스트잇 이렇게 책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붙여놓고 여기 딱 써놓으면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수동 인덱스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벡터에 대해서 인덱싱을 해주는 게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벡터들을 여기 벡터 데이터베이스 딱 넣으면은 인덱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요 벡터랑 비슷한 거 찾아줘. 그럼 얘가 그 위치를 가서 빨리 찾아요. 그러면 빨리 이걸 빨리 찾아야 원래 요 찾은 거랑 질문형 딱 붙여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되면 준비가 다 됐나요? 문서를 찾아서 질문에다가 붙여서 보내면 이제 답을 할 거니까. 그럼 RAG 할 준비가 다 됐죠. 물론 그 정확도는 이제 문서를 어떻게 쪼개느냐, 인베딩 어떤 걸 쓰느냐, 또는 이제 그, 인베딩, 무엇을 인베딩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확도는 달라지지만 그거는 좀 더 그 정확도를 높이고 이제 할 때 하시는 거고, 일단 할 줄은 아신다 이거죠.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는 프롬프트. 어머 해줘. 뭐가 뭐니? 질문.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문서. 이게 두 개가 연결되면은 RAG가 된다는 거죠. 리트리버 오그멘 어머나 글자 틀렸네. 아이 뭐야? 리, 아이고 이거 고쳐야 되겠네. 어, 예. 예.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저기 이게 다 수정해 주시고요. 이거는 프롬프트 지시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합쳐서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걸 갖고 뭐 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이제 RAG를 쓴다고 돼 있죠. 이제는 RAG 용어 아셨으니까 뭐, 저게 뭐 하겠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자, 그 RAG 갖고 초록마을인가 거기는 이제 그 상품 정보를 이제 RAG로 해서 이 상품 정보 여기 있으면 이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인덱싱을 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아이고 지금 제일 맛있는 복숭아가 뭐예요? 제일 맛있는 복숭아 C에 있는 거 찾아서 리턴해 주면은 그걸 쳐서 자, 어이구 요런 네 개가 있네요. 이 중에서 자, 맛있다고 주장하는 복숭아가 한 네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무슨 복숭아고요? 저거는 무슨 복숭아고요? 해서 여기 이제 설명이 생성돼서 리턴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RH다 이거죠. 이제 눈으로 봤다 이거죠, 우리는.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센텐스 이제 그 유사도 비교하는 건데요. 머신러닝이 so easy. 머신러닝, 딥러닝이 so straightforward. 너무 직관적이야. 이거는 너무 어려워. 아이고 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 제일 유사한 게 이제 첫 번째 게 유사도가 0.623, 두 번째 게 413. 다시 말해서 이 비슷한 문장끼리 유사도가 같아진다 이거죠. 자, 저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고 우리 실제 해보겠습니다. 실습하실 분들은 준비사항 다 들으셨죠? 콜랩 아이디가 있으셔야 되고요. 오픈 AI API 키가 있어야 되고요. 자, 요걸 이제 그 뭐 다른 걸 하기 전에 직접 한번 해보고 할 텐데 여기 우리는 랭체인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랭체인. RAG 할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없어도 돼요. 아까 우리 중국집 주문하는 거는 랭체인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한 거예요. 대신에 그거 할 때는 이제 좀 불편한 게 살짝 좀 있죠. 뭐냐면 메모리 같은 거를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걸 만들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메모리 이거 넣어줘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내가 리스트를 유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같은 것도 이제 뭐 만들어진 템플릿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책 모델 같은 경우 랭귀지 모델이 채팅이냐 컴플리션이냐에 따라 좀 주고받는 방식이 다른데 랭체는 그걸 동일하게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줬어요. 뭐 그런 차이는 있는데 뭐 별 그건 없습니다. 근데 최신의 랭체인이 좀 버전업이 되면서 이 콜백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콜백. 콜백을 쓰면 이제 좀 더 약간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뭐 어싱크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질문하면 챗GPT한테 질문 다다다다닥 나오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걸 랭체인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고받은 그 토큰 카운트 같은 거 있죠. 내가 얼마 이번에 콜하고 받았는데, 아, 이번에 쓴 토큰이 몇 개야? 라는 것도 이제 콜백 같은 걸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자, 어쨌든 뭐 그런 건 나중에 하시고, 우리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링크 받으셨나요? 그 자료 받으셨으면 링크 다 갖고 계시죠? 링크 가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실습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링크 한번 다 가보시고. 다 됐나요? 요거 나오죠, 요거. 챗GPT 준비 다 되셨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콜래빅이니까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이제 다 인스톨합니다, 그냥. 인스톨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을까요? 오픈 AI, 랭체인 라이브러리, 오픈 AI 라이브러리, 그 다음, 토크나이저, 틱토큰. 그 다음에 여기 FAISS라는 게 있습니다. FAISS. 들어보셨어요? 저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파이스? 아, 번역하시기가 좀 힘드시겠군요. 저거는 이제 한 단어가 아니고요. F가 잘리고 AI가 잘리고 SS가 잘립니다. 페이스북, AI, 시밀리리티 서치. 페이스북이 만든 인공지능을 위한 유사도 검색 라이브러리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 안 하고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게 데이터베이스 같으면은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면 인서트 같은 게 돼야 되잖아요. 인서트. 다른 기능들은 검색 기능은 괜찮은데 얘가 인서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서가 10개 있다가 하나 또 추가하려 그러면 이 11을 모아서 새로 다 이제 또 인베딩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벡터 데이터베이스 같은 10개 있으면 하나 추가되면 하나 더 추가해서 딱 넣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냥 테스트하기에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쓰는 예제입니다. 자, 인스톨 다 됐나요? 인스톨 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블락. 여기서 뭐냐면은 요 리퀘스트가 있는데 이 리퀘스트 같은 거는 리모트 웹사이트에 있는 걸 뭐 가져올 때 이제 쓰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여기 깃허브에다가 뭘 넣어놨냐면은 이제 5월이 됐잖아요. 5월. 5월이 무슨 달입니까? 예? 아, 예. 제 강의 좀 많이 들으셨나요? 예. 보통 가정의 달 얘기하시는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여기저기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제가 국세청에다가 이제 가서 긁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걸 긁어놓은 건데 여기다가 해서 텍스 인포로 txt를 해놔갖고 이거를 이제 리퀘스트 갖고 이제 리트리브 다운로드 하면은 여기 이제 텍스트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종합소득세 5월 30일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질문 혹시 권 대표님 뭐 채팅창에 질문이 있는 건가요?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맨 앞쪽에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복식 부기자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고 불이익이 뭐 그 무신고 납부액의 세액 20%고 뭐 이제 했죠. 근데 텍스트가 막 길진 않아요. 막 길진 않아도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아까 절차를 따를 겁니다. 문서 스플릿, 토큰 리뷰 때문에 스플릿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스플릿 된 걸 인베딩 한 거 해서 이제 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넣어서 서치를 하게 할 겁니다. 맨 처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 AI의 인베딩을 쓸 텐데 그래서 키 준비하신 키 있으면은 저 키를 카피 페이스트 해주시겠어요? 복사 전 복사했고 저는 제 키를 페이스트했습니다. 다 준비되셨어요? 하셨어요? 예. 자, 그다음 여기는 보면은 그거에서 요거 일단 실행시켜 놓고 자 실행시켜 놨는데 요 다음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오픈 AI 인베딩을 오픈 AI 걸 쓰겠다는 겁니다. 오픈 AI 인베딩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플리트 여기 이제 랭체인에 문서를 쪼개는 이제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쪼개는 거. 우리는 요번에 아주 심플하게 쪼개볼 거예요. 그거 말고 약간 복잡하게 쪼개는 것들도 있어요. 아, 뉴라인으로 쪼개줘? 또는 이제 시멘틱하게 좀 쪼개줘? 의미를 좀 생각해서 쪼개줘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쪼개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로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txt 파일을 이거를 랭체인 형식의 다큐멘트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텍스트 파일을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이제 랭체인 형식의 다큐멘트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 다큐멘트를 FAISS 갖고 이제 벡터화해서 벡터 스토어 DB에 넣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텍스트 인포의 txt를 텍스트 로더로 해서 인코딩을 UTF-8로 해서 로딩했습니다. 로더. 얘는 로더예요. 로더를 지정한 다음에 자, 로딩해! 라고 이제 명령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큐멘트가 딱 올라온다 이거죠. 다큐멘트. 다큐멘트가 올라오면은 이거를 아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에다가 자, 청크 사이즈 1000. 청크 사이즈 1000이란 건 뭐냐면 토큰 1000개 단위로 해줘. 그럼 얘가 딱 토큰 1000에서 다 그랬지 않습니다. 토큰 1000에 있는 이제 그래도 뭐죠? 마침표나 뭐 그런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서 여기 요 정도 그 선에서 이제 끊죠. 500으로 하면은 이제 문서가 더 잘게 쪼개지겠죠. 문서가 더 잘게 쪼개지겠죠. 문서를 크게 쪼개는 게 좋은가요? 잘게 쪼개는 게 좋은가요? 그 때에 따라 다르겠죠. 뭐 대부분 이런 질문은 때에 따라 다르다 하죠. 뭐 때에 따라 다르죠. 뭐. 이제 그 문서에 따라 이제 상황 봐서 이게 조정을 하고 그 답이 잘 나오게 가능하면 이제 막 여러 개로 쪼갠다든가 이상하게 안 되게. 근데 여기 첨커 오버랩이 있어요. 문서를 쪼갤 때 아니, 냉정하게 가운데로 쫙 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겹치면서 이제 문서를 쪼갤 수도 있습니다. 요 끝부분하고 끝부분을 약간 겹치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의미론적으로 잘릴 때 이제 뭐 한쪽에 뭐 의미가 한 의미가 있는 게 문서 여러 개로 막 쪼개는 걸 줄여보겠다는 생각인데 그다지 막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좀 해보시고. 자, 어쨌든 우리는 천개 단위로 쪼개서 여기 쪼갤 준비를 해놓고 자, 쪼개줘. 스플릿 해줘. 그래서 이 문서 몇 개로 쪼개진 일 한번 본 거예요. 몇 개로 쪼개졌죠? 아, 5개로 쪼개졌어요. 이 천크를 천으로 하니까. 5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개 근처로 되겠네요, 문서. 문서 10개 근처로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서를 쪼갰으니까. 문서 쪼갰어요. 그 쪼개진 문서가 여러 개니까 복수를 붙였습니다. 닥스. 그 닥스를 오픈 AI 임베딩으로 해갖고, 여기 키가 있어야 됩니다. 키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 프롬 다큐멘트, 이 다큐멘트에서부터 FAISS라는 벡터 저장소로 넣어줘. 넣어줘. 넣은 거를 이제 그 이름을 FAISS 인덱스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다시 말해서 얘는 이제 벡터 스토어를 지정하는 이제 인덱스가 된 거예요. 이걸 갖고서 찾아줘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근데 이 인베딩을 여기서 문서를 인베딩 한번 했으면은 요걸 디스크에다가 저장해 놓으면은 저 인베딩 할 때마다 돈이 들어요. 인베딩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돈이 드니까 한번 해놓은 걸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또 써야 되지 않겠어요? 또 써야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 로컬 여기다가 저장해줘. 그럼 여기 세이브 로컬이 돌았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텍스 인포란 텍스트도 있는데 여기 FAISS 텍스 인포란 디렉터리가 생겼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하나는 인덱스고 하나는 이제 인덱스에 대한 피칼이 있습니다. 인덱스는 뭐냐면 빨리 찾기 위한 이제 그 인덱스인 거고 또 하나는 그 찾았을 때 그 문서의 내용입니다. 왜냐면 찾아진 문서를 요 밑에다가 질문에다가 밑에다가 탁 붙여줘야 되는데 붙여주기 위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어때 여기서 한 다음에 딴 데 가서 하려면 뭘 복사해 줘야 돼요? 딴 데 가서 할 때 인베딩을 안 시키고 싶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 디렉터리 요거를 복사에다가 저쪽에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세이브된 거를 로딩할 때는 떻게 하냐면은 로딩을 여기 안 적어놨나? 로드 로컬 요 밑에 있지 않을까 밑에 로드 에이 여기 있죠 로드 로컬 여기 있죠 로드 로컬 이제 해서 그 디렉터리를 지정해 주시면은 디렉터리가 여기 지정이 어, 화면이 요 옆에 디렉터리가 로드 로컬 아이고
자, 인포 인덱스가 뭐냐? 인포 인덱스. 요 위에. 여기 인포 인덱스가 이제 FAISS 텍스 인포죠. 이 이름으로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 FAIS 텍스 인포. 요 디렉터리 이름으로 딴 데 카피하시면은 이제, 저장된 걸 로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어, RAG를 하기 전에 좀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그 문서를 제대로 찾아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엉뚱한 걸 찾아오면 답이 안 될 거니까.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위에 거부터. 콜랩에서는 컨트롤 누르시고 슬래시 누르시면 이거 토글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코멘트 되는 거 토글 됩니다. 어머나, 어머나. 자, 무신고 가산세가 얼마야? 라는 질문을 퀘스천으로 넣고, 그 FAIS 인덱스에다가 유사도로 자, 가장 가까운 거 한 개 찾아와 봐. 한 개 찾아와 봐. 해서 이제 관련 찾은 문서를 해서 찾은 문서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죠?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야? 그럼 찾아온 문서에 가산세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여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여기 이제 얼마죠? 가산세는 20%, 20%. 저기 아주 질 나쁜 가산세는 뭐 40%, 국제거래는 60% 이런 식으로 답이 될 만한 위치를 찾아왔어요. 자, 그럼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가산세 말고 이러면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언제야? 자, 찾아볼까요? 자, 찾아온 문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찾아온 문서 안에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요거 갖고 하면 우리는 질문하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우리 파일럿 쓴 거랑 비슷해요. 질문 있고 찾아온 요 내용을 밑에다가 탁 붙여주고 답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살짝 좀 다른 걸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게 일단 뭐 요거는 해보죠. 뭐 일단은 답할 그 모델을 GPT 터보 3.5로 이제 해보고요. GPT 터보 3.5로 하고 그다음에 토큰 뭐 한번 주고받을 때 맥시멈 뭐 1000개 한다든가 이런 옵션. 그다음 템퍼리처 같은 경우는 이제 너 말이 안 되는 말 하지 마. 이게 온도가 낮을수록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을 덜 하게 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템플릿. 템플릿은 뭐냐면 그 문장을 어, 답을 할 때 어떻게 답을 하게 할 거냐? 일단은 이제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거. 요 위에 거. 그냥 심플한 지시요. 자, 답을 하는데, 리스폰드, succinctly라고 혹시 단어 아시나 모르겠네. 그냥 말로 하면 심플하게, 단순하게, 가장 간단하게 답해. 라는 걸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서 밑에 컨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간단하게 답해라는 식으로 이제 먼저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할까요? 아이고, 국세 종류 설명 이런 거 말고 일단은 우리가 했던 거 무신고 가산세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맞고, 요거 맞고, 요거를 질문해서 간단하게 대답해줘라고 이제 질문하면은 내가 가져와서 무신고 가산세는 20%입니다. 부정무신고 가산세도 있었죠.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이제 무신고 납부세의 40%거나 수입 금액의 뭐 0.1서 이게 맞나 모르겠 0.1 더 큰 금액 모르겠네요. 60%인가 뭐 아닌가? 뭐 이 뒤에 한번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문장인 것 같고요. 자, 그거 말고 우리가 답을 아는 거 이제 특정 신고 기간, 납부 기간 이런 거. 납부 기간은 언제라 그랬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 다음에 승실 신고 확인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되네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거를 단순하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자, 이걸 좀 바꿔서 이제 살짝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바꿔볼까요? 뭐냐면 철저하게 답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철저, 네가 아는 한 뭐 생각할 수 있는 그 철저하게 답해줘. 그러면 이제 얘가 말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요?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아이고,
말이 길게 나왔네요. 나쁘기가는 뭐 31일까지고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 달까지 그 가능하고 뭐 하고 아이고 수출기업 산불 피해가 아이고 자세히도 설명해 줬네. 철저하게 하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나쁘기간 이 요거 부정무신고 가산세도 철저하게 좀 해봐달라 그럴까? 40%거나 국제거래 수반 시에 60%고 뭐 그다음 수익 금액이 요게 또 있었네요. 아까 간단하게 하라 했을 땐 요거 난 빼놓고 했네. 자, 부정부신고 관계 적용되는 이 말이 길게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요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세의 종류를 설명해줘. 아까 그 문서에는 국세의 종류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문서 외의 정보는 얘가 대답을 한다면 어디서 대답한 거죠? 외운 걸 겁니다. 외운 거. 그냥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외운 걸 겁니다. 어머나, 국세 종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어디 딴 데서 읽어온 거예요. 야,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저게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구려 김유신하고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저거는. 그래서 만약 이런 거 뭐 설명해도 좋잖아요. 설명해, 아이고, 숙박세라는 게 또 있네요. 몰랐네, 숙박세. 뭐 어쨌든, 그,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걸 금지시키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런 형태로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만약 도큐멘트가 이제 앤서에 없으면은 그냥 인포가 없다라고 해줘. 그런데 이 말을 3.5는 가끔 이제 잘 안 따라요. 이번엔 잘 따랐구만. GPT 포함은 이제 문서에 없으면 인포가 없어 하면 이제 노 인포마라고 하라 그랬죠. 예, 영어로 썼네. 예, 잘못 썼구만. 우리는 한글 써줘야죠. 제가 왜 영어로 많이 썼는지 아세요? 왜 이걸 영어로 썼는지 아시겠어요? 한글은 토큰을 더 많이 쓰잖아요. 비싸요. 저는 이제 구두쇠라서 저런 거 하나 돈 쓰는 거 싫어요.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답변을 한국어로 해라 그러면 한국말로 주로 나오고요. 예. 자, 요까지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하신 RAG입니다. 어떠신가요? 드디어 이제 RAG 프로그램을 LLM 갖고 어플리케이션 하나 짜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기 질문을 우리는 지금 한글로만 했지만 영어로 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 가능성,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 구분이 좀 되시죠? 중국어로 질문하셔도 돼요. 쟤는 뒷단에 있는 그 오픈 AI가 중국어도 하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뭐 나쁘기가 나면 이제 그걸 읽어서 답해주고 하는 이런 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이 문서가 잘못 선택이 됐던 뭐 하면 틀리는 경우가 나와요. 여기 문서에, 다만 다음은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아니야 한 경우, 연말정, 안 해도 되는 경우 했는데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 들어갔죠. 이런 이제 홀루시에이션은 생길 수 있는데 정확하게 문서가 제대로 찾아졌으면 저런 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LLM 기반으로 해서 이제 RAG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홀루시네이션이 생긴다는 건 문서를 잘 못 찾았을 때도 있고 그 문서의 내용이 얘가 이해가 잘못하게 어떤 꼬여 있든지 중간에 잘렸든지 뭐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진 문서를 저렇게 잘못 나왔을 때는 이 리트리브한 문서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요거는 눈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픈 AI 임베딩을 갖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임베딩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디폴트로 센텐스 트랜스포머가 영어 임베딩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센텐스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이 모델은 영어만 임베딩 한 게 돼갖고 얘가 이제 유사도를 찾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영어로 How big is London? 런던이 얼마나 크니? 넓으니? 첫 번째 대답은 아이고 그 2011년 인구조사에서 970만이 살아요.
두 번째는 아유 런던은 그 금융 산업으로 유명해요. 세 번째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영국은 5입방미터예요. 4번은 런던은 한 609 스퀘어미터 마일 이렇게 돼요. 라고 이제 나왔어요. How big is 런던하고 유사도가 제일 비슷해야 될 건 뭐죠? 몇 번째인가요? 유사도가 제일 커요. 그 인베딩이 잘 됐다며. 요 넓이를 묻는 거니까 요거랑 요게 좀 될 겁니다. 볼까요? 유사도가 0.78, 0.67. 다른 게 이제 0.55, 0.54예요. 그쵸? 괜찮아요. 저 모델 갖고 우리는 이제 또 해봐야 되는 거 한글. 이제 한글은 또 서울로 가야죠. 서울은 얼마나 넓어? 답을 가리고. 서울은 얼마나 넓어? 서울은 100명 살아. 맛집이 많아. 100제곱미터야. 유사도가 뭐가 커야 돼요? 의미론적이라면 세 번째가 커야죠. 근데 얘는 한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 두 번 맛집이 많다는 게 1등이야. 다시 말해서 인베딩 모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된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그 영어 인베딩인 거고 한글 훈련된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훈련된 게 이게 묘하게 생각보다 이제 마음에 좀 통역 막 콘텐츠 하나, 들진 않아요. 운영전환 회의요. 여기 이제 인베딩이 이제 이건 한글된 걸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뭐 여기 한글로 훈련된 거 이제 여기 한국 호 S버트 그러니까 버트 모델 쪽이 이제 한글 인베딩 뭐 인베딩 쪽 관련이니까 한글 인베딩 한 거에서 여기 뭐 그 보면은 한 남자가 파스타에 먹는다 이제 뭐 파스타에 먹는다 1등 한 게 한 남자가 음식 먹는다 유사도가 0.61 응 먹는다 5.54 바이올린 연주한다 0.09 떨어지죠. 한글 인베딩이 제법 된 것 같아요. 고릴라 이상에서 뭐 이런 거 줄줄 있다 이거죠. 이런 자, 뭐 그래서 저걸 하는데 이게 저것도 아이고 여기 좀 다른 게 좀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 좀 네. 해보시고요. 그 일단 그 시간도 많이 지나서 쉬는 시간 됐어요. 쉬는 시간 쉬어야죠. 우리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인베딩에 대한 건 나중에 더 이제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그건 좀 약간 또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런 거 갖고 RAG로 만든 게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RAG로 비슷하게 챗 DBA, DB에 대한 질문하는 걸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조인하고 그 유니에 대해서 잘 알려줘. 그러면 지인사님, 이 정보를 가져와서 답하고 테스트 서버 일어나는 게 오라클에 대한 거 질문하면 답하고 하는 걸 에로 만들어 미랍 놨습니다. 세그먼트 분할 영역? 무슨 소리가 랍 세그먼트 분할 영역 하면서 얘가 뭐라고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 나긴 하는데 이게 뭐 다 끝났으니까요. 자, 저 시간 많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RAG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그렇게 봤어요. 나거든? 기억하실 거는 자연어 처리는 자연어 이해와 뭐야 보이는데 왜 뭐가 생성 어딨어? 이거 뭐 어디서 내꺼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른 마치고 쉬는 시간에 이제 고치겠습니다. 기억하실 아니 기술은 바로 이제 내가 말하자마자 알았다 기억하실 거는 말하자마자 알았다고 하길래 기억하실 거는 LLM은 확률적 생성 머신이기 때문에 언제든 hallucination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뭐야 테이블 스페이스야 이거? 근데 컨텍스트 같은 걸 주면은 훨씬 줄어든다. 그 어. 컨텍스트를 주는 게 RAG 방식이다. 코파일럿도 그런 컨텍스트를 준 거다. 그리고 문서를 그 답이 될 만한 문서를 찾는 기술은 인베딩이다. 그리고 주고받을 때는 토큰 사이즈 제한이 있다. 라는 게 있다. 이거 기억해 얼마큼 주시고요. 걸려? 딴걸 눌렀다. RAG를 이제 도입하는 이제 하지 말까? 저기 LLM을 기업 데이터 갖고 하는 방법은 아이고 우리 기업 데이터 갖고 이제 그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 있고 프리 트레인 된 모델에다가 파인 튜닝만 시키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는 거. 요거 파인 튜닝하고 RAG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개라고 볼 수는 뭐 별개로 파인 튜닝만 해서 써도 되고 RAG만 해서 써도 되고 파인 튜닝한 다음에 RAG를 쓰셔도 됩니다. 합쳐서. 문서 포맷이나 그런 걸 더 잘 만들려면 얘랑 얘를 이제 같이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 데이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그냥 쉽게 쓰실 수 있는 거는 조회 기반 제너레이션, RAG는 프롬프트와 벡터 데이터베이스만 준비하면 되는데 얘 준비할 때 문서를 적당하게 이제 그 분할해야 되는데 이거 분할 방법에 따른 조회 그 정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베딩 그거를 이제 의미론 쪽으로 찾으려면 인베딩을 해야 되는데 인베딩 방법 모델에 따른 이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딩 할 데이터를 전처리하면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임베딩 한 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빨리 찾으려면 인덱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